외롭고 높고 쓸쓸한 안도현.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 한 장.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 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도 연탄 한 장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모악산을 오르며 산을 오른다. 몇 해 만인가 참으로 홀가분하게. 집 나오면 생활의 궁핍도 곤고한 투쟁도 나의 것이 아닌 듯 여겨져 좀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면 혹시 신선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오리나무 숲을 헤치고 개암나무 잎을 만져도 보며 산을 오른다. 내가 위로 올라갈수록 발갛게 물들어가는 단풍나무들이 하나둘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보이고 나는 그래서 탄식이라도 내뱉고 싶지만 이 큰 산에 비해 내가 너무 작은 것 같아 아무 소리 않고 오른다. 산은 위로 오를수록 더 깊어지는데 나는 저 아래 도시에서 한 뼘이라도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얼마나 얕은 물가에서 첨벙대기만 했던가. 세상을 휘감고 흐르는 강물이 되지 못하고 할 일 없이 바짓가랑이만 적셔왔던가. 산에 오르는 일을 한낱 사치로 여기던 내 어리석음과 잘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 애타던 조바심을 솔방울로 힘껏 멀리 내던지고는 한 발, 두 발 오르다가 보면 턱끝까지 숨이 차오를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결국은 고생하기 위해 왔다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조금만 더, 이제 저기까지만 더 가보자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내 나름대로 언뜻 결론지어 보면서 칡넝쿨을 만나면 칡넝쿨로 누워 얼크러지다가 신우대 숲을 만나면 신우대로 서서 흔들리면서 산을 오른다. 내려갈 길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나는 나를 잊고 오르리라. 깊은 밤에 여우가 다가와 내게 꼬리를 툭 치고 지나갈 일을 잠시 상상해 보기도 하리라. 나의 경제. 구두를 신으면서 아내에게 차비 좀 하면 10,000원을 준다. 전주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시내버스비 210원 곱하기 4에다 더하기 직행버스비 80원 곱하기 2에다 더하기 점심 짜장면 한 그릇값 1,800원 하면 좀 남는다. 나는 남는 돈으로 무얼 할까 생각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나의 경제야 아주 나지막하게 불러본다. 또 어떤 날은 차비 좀 하면 50,000원도 준다. 일주일 동안 써야 된다고 아내는 콩콩거리며 일찍 들어와야 하지만 나는 병천이 형한테 그동안 술 얻어먹은 것 염치도 없고 하니 그런 날 저녁에는 소주에다 감자탕이라도 사야겠다고 생각한다. 또 며칠 후에 구두를 신으면서 아내한테 차비 좀 하면 월말이라 세금 내고 뭐 내고 해서 1,000원짜리 몇 분이라 하는데 4,000원을 받아들고 바주주머니 속에 짤랑거리는 동전이 얼마나 되나 손을 슬쩍 넣어본다.
동전태가 까끌까끌한 게 많아야 하는데 손톱 끝이 미끌미끌하다. 나는 갑자기 쓸쓸해져서 오늘 점심 라면으로나 한 끼 때울까 생각한다. 또 그 다음 날도 구두를 신으면서 아내한테 차비 좀 하면 대뜸 한다는 말이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고, 유경이 피아노 학원비도 오늘까지 내야 한다고 아내는 운다. 나는 슬퍼진다. 나는 도대체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어제도 그랬다. 길 가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새끼들 데리고 요즘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근심스럽다는 듯이 나의 경제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듯이 물었을 때 나는 그랬다. 살아보니까 사라지더라.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게 지금은 후회된다. 좀 더 고통의 포즈를 취할 것을, 이놈의 세상 확 갈아엎어 버려야지 하며 주먹이라도 좀 쥐어볼 것을. 아니면 나는 한 달에 전교조에서 나오는 생계보조비를 31만 원이나 받는다.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봉급에서 쪼개주시는 거다. 그래, 자기 봉급에서 다달이 10,000원을 쪼개 남에게 준다는 것. 그것 받을 때마다 받는 사람 가슴이 더 쓰린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이데올로기다. 우리들의 사상이다. 이렇게 자랑이라도 좀 떠벌리면서, 그래서 입으로만 걱정하는 친구놈 뒤통수나 좀 긁어줄 것을. 나의 경제야. 나는 내가 자꾸 무서워지는구나. 사내가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좁쌀처럼 자잘해진다고, 어떻게든 돈 벌 궁리나 좀 해보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시지만 그까짓 돈 몇 푼 때문에 친구한테 증오를 들이대려는 나 자신이 사실은 더 걱정이구나. 이러다가는 정말 작아져서 한 마리 딱정벌레나 되지 않을지. 나는 요즘 그게 제일 걱정이구나. 이 늦은 참회를 너는 아는지. 내가 술로 헝클어져서 집으로 돌아오는 어두운 길가에 개나리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었지요. 한 가지 꺾어들고는 내 딸년 입술 같은 꽃잎마다 쪽쪽 뽀뽀를 했더랬지요. 웬걸, 아침에 허겁지겁 나오는데 간밤에 저질러버린, 다시는 돌이키지 못할 내 잘못이 길바닥에 노랗게 점점이 피를 뿌려놓은 것을 그만 보고 말았지요. 개나리야, 개나리야, 나는 고쳐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인간이다. 인간도 아니다. 저 물풀의 나무 어린 새순도, 저 어린 것이 이 험한 곳에 겁도 없이 뾰족뾰족 연초록 새순을 내밀고 나오는 것을 보면 애쓴다, 참 애쓴다는 생각이 든다. 저 쬐끔한 것이, 이빨도 나지 않은 것이 눈에 파랗게 불 한번 켜보려고, 기어이 하늘을 한번 물어뜯어 보려고 세상 속으로, 여기가 어디라고 조금씩 손가락을 내밀어 뻗는 것을 보면 저 물풀의 나무 어린 새순도 이 봄에 연애 한번 하러 나오는가 싶다. 물풀의 나무 바라보는 동안 온몸이 아우 가려워지는 나도 살만 나는 물풀의 나무 되고 싶다. 저 습진 땅에서 이내 몸 구석구석까지 봄이 오는구나. 겨울 엽서. 쫓겨난 교문 밖에서 3번째 겨울을 맞습니다. 그대의 하늘 쪽을 바라보는 동안 이 엽서에 퍼담을 수 없을 만큼 눈이 내렸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만 쓰려고 했습니다. 눈 덮인 학교 운동장을 맨 먼저 발자국 찍으며 걸어갈 아이를 멀찍이 뒤에서 불러보고 싶다는 말은 정말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랑이여, 그대와 나를 합하여 우리라고 부르는 날이 다시 올 때까지는 나는 봄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밥그릇을 빼앗긴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놀고 먹지는 않았습니다. 벽보와 풀통을 들고 거리를 헤매기는 했습니다만 입에 풀칠하기 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빼앗겨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빼앗은 사람의 이름과 성격을 머리끝까지 새겨두고 살아갑니다. 외롭고